안녕하세요, 뱅커 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할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으로 돈 버는 회사에 베팅하고 싶다. 난 자율주행 이거 언젠가는 될 것 같다. 근데 언젠가는 아니죠. 단시일 내에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될 것 같다. 그래서 돈 버는 회사에 베팅하고 싶으면 어디 베팅해야 되는지,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레벨 3 상용화 됐다는데 어디까지 온 건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제가 한국경제TV에 나가서 한 15분 정도에 함축적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역시 15분은 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슬라이드가 10개인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텔레그램이 지금 막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이해하시려면 요 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색깔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요 왼쪽은 파란색이고 오른쪽은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요 레벨 3의 여기는 파란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벨 3 자율주행도 시스템이 자동차가 핸들 잡으세요라고 했을 땐 사람이 얼른 핸들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지금 그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어디까지는 해놨죠? 요 레벨 2까지는 해놨죠. 현대 HDA2, 뭐 BMW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요런 거 전부 다 레벨 2입니다.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뭐 오토파일럿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 뭐 베타 이런 것들은 뭐 레벨 3, 4 아닌가요? 아니요. 테슬라도 레벨 2까지밖에 인증을 안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레벨 3 인증받은 회사 있냐? 있죠. 혼다가 2021년에 레벨 3를 인증받았고요. BMW가 독일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벤츠가 독일과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레벨 3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레벨 4는요? 레벨 5는요? 레벨 5 아무데도 없고요. 레벨 4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정리되십니까? 레벨 3는 BMW, 혼다, 벤츠만 받았다. 레벨 4는 없다. 그럼 기존의 업체들 아우디, 현대기아, 토요타, 닛산, 포드, GM 전부 다 레벨 2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레벨 4부터는 요 파란색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 없잖아요, 레벨 4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레벨 4부터는 핸들이랑 악셀레레이터, 브레이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쇼킹하죠? 네. 레벨 4부터는 레벨 4부터는 핸들, 브레이크, 액셀레레이터, 아이고 너무 두껍게 나오네요.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네. 없어도 된다. 레벨 4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웨이모 지금 자율주행 되지 않나요? 미국에서 크루즈 자율주행 되지 않나요? 뭐 중국에서 바이두가 자율주행 한다는데요. 그거 이따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요겁니다. 자, 위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영어로 돼 있었고 이제 요거는 그 산업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 저 영어로 된 슬라이드를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2의 대부분의 완성차들이 제공하는 자율주행은 전부 다 레벨 2에 들어가 있고요. 레벨 3에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그리고 BMW는 이제 2024년 6월 달에 드디어 받은 겁니다. 얘네도 원래 2023년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현대 기아차도 2023년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레벨 4는 없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레벨 4 특정 구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특정 구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특정 구간. 레벨 5는 자동차가 모든 걸 운행해요. 레벨 4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핸들, 브레이크, 액셀레레이터가 없어도 되는 차가 레벨 4부터예요. 그러니 웨이모 자동차, 웨이모 요 차량인데 요 아이페이스 쓰잖아요. 가장 최신 버전이. 그리고 크루즈, GM 볼트 쓰잖아요. 이거 핸들 여기 다 있죠. 여기 보이죠?
이거 레벨 4 아니란 얘기예요. 4급으로 동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4 인증을 받지는 않았다. 근데 거의 4랑 비슷하게 운행을 해요. 요것도 이따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완성차 합체는 전부 레벨 2다. 레벨 3는 딱 3군데만 받았다. 레벨 4는 없다. 레벨 4부터는 핸들,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없어도 된다. 근데 넣을 수는 있어요. 레벨 3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왜? 신호를 보내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레벨 3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얘들이 어떻게 했냐? 상용화를 하려고 어떻게 했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레이로 표시해 놓은 요 두 군데 있잖아요.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포드는 자율주행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말인데 이 두 회사가 아르고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어요. 아르고. 그러니까 아르고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아르고가 2022년 말에 폐업을 합니다. 두 회사가 투자한 금액만 거의 5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냥 돈 싸그리 다 날린 거죠. 물론 그게 완전히 끝은 아니에요. 포드가 오케이 그러면 아르고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라티튜드 AI를 설립합니다. 그 라티튜드 AI가 뭐하냐? 그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만드냐? 아니요. 예전에는 로보택시 만드는데 이제는 우리는 못하겠다. 또 손 들고 나왔고 대신 레벨 2 플러스 레벨 2 플러스 아니 레벨 2면 2지 플러스는 뭐냐? 레벨 2 플러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있는 건 아니에요. 현대도 HDA2가 HDA2가 뭐 2.5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율주행 그런 게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2인데 2보다는 좋다. 그래서 레벨 2 플러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드와 폭스바겐이 완전히 자율주행 포기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폭스바겐은 이제 다른 투자처를 이제 찾았고 그 포드는 아르고 AI에 있던 인력들을 가지고 그 라티튜드 AI를 설립합니다. 이 라티튜드 AI는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레벨 2를 고도화하는데 현재 포드는 이제 그 블루크루즈라는 그 자사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구독형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고도화하는데 라티튜드 AI가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각 업체들 보면은 그 현대차에서는 그러니까 레벨 3를 G90하고 EV9에 상용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게 옵션 가격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구독형은 아니었고 옵션 가격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뭐 1년째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그리고 60km가 아니라 80km까지 BMW랑 벤츠는 이제 64km까지 40마일까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80마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고 GM 슈퍼크루즈라는 거를 그 미국에 있는 그 북미에서 지금 상용화를 갔는데 처음에 살 때는 이제 이 옵션이 6,000불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3년 동안은 6,000불을 내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사용할 거면 한 달에 25불 또는 연간 300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M은 이미 상용화를 갔다. 자, 구독형 서비스를 해서 고가의 옵션을 받으면서 자율주행 옵션 하나가 6,000불인 거예요. 요거는 GM은 상용화가 갔다. 자, 스텔란티스 아직 특별히 없고요. 혼다 센싱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직 없습니다. 뭐 구독형이나 뭐 자율주행 3단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러면 얘기한 건 뭐냐? 2021년에 100대를 정부에 납품하고 일본 현지에서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게 회수됐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혼다가 이걸로 돈 번 건 하나도 없다. 자, 포드는 슈퍼크루즈처럼 블루크루즈라는 걸 만들었어요. 블루크루즈. 네. 아까 방금 얘기했고 닛산은 따로 없고 BMW도 드디어 2024년 6월부터 독일에서 구독형은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약 한 2,500불. 원래 2,200불이었는데 이게 2,5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이웨이 드라이브 프로페셔널 패키지를 선택하고 거기 하이웨이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걸 선택하면은 레벨 3 정도의 레벨 3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BMW 7 시리즈 또는 i7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0번 벤츠그룹은 EQS랑 S클래스에서 레벨 3 상용화를 갔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2,500불 내야 되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자, 1등부터 10등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으로 봤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서비스로 돈 벌고 있는지, 구독형 서비스 있는지, 몇 단계까지 왔는지 요거 알아봤는데, 그럼 테슬라는 어디 있나요? 테슬라가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한 189만 대 정도 판매했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그래서 10등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진 게 있죠. 누가 빠졌죠? 중국 회사들이 빠졌죠. 자, 지금 구독형으로 그러면 레벨 3가 아닌데 구독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GM이랑 포드잖아요. 요 내용 보면 재밌습니다. 얘네들이 와, 현대 기아차보다는 정말 잘하는구나. 그 HDA2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요 영상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GM 슈퍼크루즈예요. 에드먼드에 나온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자동으로 깜빡이 켜고 Ooh, another 차선에 automatic 끼고. lane change. Nice. Oh no, we gave up again. Oh, this system.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깜빡이를 켜고 이쪽 차선이 더 잘 갈 것 같으니까 이 머스탕 2가 자동으로 깜빡이를 켜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HDA2는 어느 정도죠? 깜빡이를 켜면은 뒤에 차가 없으면은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쪽에 왼쪽이나 오른쪽 라인에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면은 차가 없는 거를 판단하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GM의 슈퍼크루즈는 그 판단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깜빡이를 켜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쪽 라인이 잘 가니까 내가 깜빡이를 켜고, 자동차가 깜빡이를 켜고, 아까 현대는 사람이 켜는 거였잖아요. 자동차가 알아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꽤 잘해요. 보면 요 차 바로 앞으로 차가 끼거든요. 요 차가 끼잖아요. 근데 바로 잘 씁니다. 이게 고속에서 레인 체인징을 하고 있는데,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얘가 딱 끼잖아요. 요 차가 바로 잘 들어옵니다. Ooh, 자, another 그리고 automatic lane change. Nice. Oh no, we gave up again. Oh, this system. 자, 다시 한번 볼게요. Ooh, another automatic lane change. Nice. Oh no, we gave. 이 차는, 이거는 이제 그 포드의 블루 크루즈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쪽이 더 공간이 넓어지니까 얘가 다시 자동으로 그 레인 백을 한 겁니다. 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쪽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자동차가 생각해서 깜빡이 넣고 차선 변경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현지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좀 잘 못한다. 아, 그래, 그것까지는 좋다. 잘 빠지는 차선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좀 타이트한 스팟도 잘 들어가야 되고, 한번 들어갈 걸 걱정했으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라인이 잘 빠지면은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백을 하더라. 그런 좀 문제점은 있는데, 그게 현재 GM과 포드의 자율주행 2 플러스 단계라고 하는 최신 버전에서 지금 지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2단계도 괜찮네?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잘 빠지는 차선으로 자기가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생각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불편하면 끌 수도 있어요. 네, 불편하면 끌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3단계는 이게 요 차거든요. 혼다 레전드가, 혼다의,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이제 아큐라로 판매됐던 차량인데, 일본에서만 이제 자율주행 3단계를 했었던 거고, 이 차량은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EQS 차량입니다. S랑 EQS 차량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정해진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3단계를 켜서 만약에 됐을 때는 도로를 안 보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고,
뭐 몇 분 있다가 뭐 1분 있다 2분 있다 핸들 잡으라고 빵빵거리지 않나요? 뭐그 차임하지 않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판단해서 꺼질 것 같다.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호를 주는데 그러면 10초 안에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자,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you must drive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레벨 2에서는 아까 요 차량들은 정말 1, 2초만 해도 바로 핸들을 잡아야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레벨 3단계에서는 한 10초 정도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속에서는 못 하는 게 그냥 60초, 그러니까 60km까지밖에 막아 놓은 게 64km까지로 이제 막아 놓은 게 한 10초 정도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게 어느 정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거 뭐 시속 80km, 90km 미국 고속도로에서 100km 가고 있다가 상황 발생해서 바로 다시 사람한테 줘야 되면은 얘들은 그냥 1, 2초만 해도 그냥 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3단계에서는 10초 시간을 주더라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 현재 샌프란시스코랑 LA, 피닉스에서 상용화에 간 웨이모고 오른쪽은 이제 크루즈고 두 차량 다 이제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들의 다른 점은 뭐냐? 얘들은 자율주행 2단계, 2 플러스 단계를 상용화 간 거고요. 2 플러스 단계. 얘는 자율주행 4단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4단계를 상용화 하겠다. 근데 4단계는 특정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거잖아요. 얘들이 왜 웨이모랑 크루즈가 왜 도시 확장을 그렇게 천천히 합니까? 이거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시작한 지는 벌써 4년 넘었거든요. 20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술이 좀 부족할 때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사람이 운전대를 안 잡고 있어요. 요거 사진에는 여기 사람이 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사람이 없는 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4단계에 준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4단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누가 있냐? 웨이모 크루즈가 있고요. 레벨 4 수준. 그리고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고 있고요. 요 4단계 진영은 두 진영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 웨이모 크루즈 진영이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 이노베이션, 그리고 밑에 이제 오토노머스 A2G라고 제가 해놨는데 요 동그라미가 너무 못생겨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안 되네. 지우고. 네, 요 웨이모 크루즈 요 진영은 로봇 택시를 이용해서 승객을 나르겠다. 그리고 요 오토노머스 A2G랑 마르스 오토 한국에, 그리고 오로라 이노베이션 요 업체들은 짐을 나르겠다. 짐과 버스를 이용해서 택시가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서 나누겠다. 그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준은 다 레벨 4로 하겠다. 레벨 4 수준에서 하겠다. 자, 지금 이 차량 트럭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피터빌트 차량 아닙니까? 네, 맞아요. 피터빌트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로라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오로라가 개발한 요 라이다, 요 두 개 라이다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라이다를 장착해서 이 시스템의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요 트럭 플러스 자율주행 4단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 트럭을 팔겠다. 오로라가. 근데 이 트럭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 미국에서 트럭 드라이버들이 1년에 버는 소득이 뭐 통계마다 다른데 아무리 못해도 10만 불, 11만 불이 넘어요. 한국 돈으로 한 1억 4천이 넘는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미국은 보니까 도로에 나가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14시간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중에 운전하는 시간이 11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물 운송을 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은 철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 트럭을 이용하는 그 트럭이 그 화물을 운송하는 담당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비용도 상당히 높다. 근데 이 트럭 한 대를 사람이 이제 몰고 가도 실제로 길에서 운전이 되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1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봇이 하게 되면, 자율주행 4단계 로봇이 하게 되면 24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트럭의 실제 운송 거리가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1.5배에서 2배 정도 이 트럭이 먼 거리를, 그 많은 거리를 커버할 수 있게 되고, 그거는 바로 운송 수익이 1.5배에서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회사는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사실 오로라만 있던 게 아니라 투심플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많은 트럭 전문하겠다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거나 미국 사업 접거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하겠다 뭐 그랬고, 오로라가 유일하게 스펙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스펙을 통해서. 자,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나 구글 파이낸스 가보면 이렇게 주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상장했을 때 10불이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난 거죠. 4.3불이면.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이벤트도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주가 이렇게 올라간 거 보시죠. 7월 달에. 이 회사들의 단점은 뭐냐 하면 돈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예요. 조 단위로 돈을 까먹고 있거든요. 개발 비용만 해도.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작년에 이 회사가 8억 2천만 불 유상증자를 했고, 올해 4억 2천만 불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483 million이면 4.83억 불이 들어갔어요. 훨씬 더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된 거죠. 이 회사에 돈 없어서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이 회사에 돈 넣고 싶은 주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 이게 뭐 GM이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그런 완성차 대주주가 없어요. 그냥 일반 주주들이 대주주인데, 뭐 ETF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주주인데,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 조달이 수월하게 맞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될 거라고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 차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난 1년간 차트인데 이 캔들 차트가 오로라 이노베이션이고, 요 빨간색 여기 있죠. 여기가 GM이고요. 요 스무스하게 가는 요 자주색, 요 보라색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가 이제 S&P입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죠, 오로라는. 얘는 만약에 그 펀드 레이징이 안 됐으면, 유상증자 실패했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90% 마이너스 90% 찍을 수 있는 각오는 해야 되는데, 한 번 올라갈 때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크게 내렸다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갔다. 이 차트는 월요일자 종가거든요. 월요일자 종가 오로라 이노베이션. 이 회사 CE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연말까지 상용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버가 그 큰 주주 중에 우버가 들어와 있구나. 우버가 그 주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오로라가 우버의 그 화물 운송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버 프레이트를 통해서 오로라 시스템으로 운송되는 그 시스템을 팔겠다. 그 예를 들어서 휴스턴에서 댈러스까지 가는 정말 트래픽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휴스턴에서 댈러스까지. 거기에서 우버 프레이트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오로라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가주겠다. 근데 이 영상 찾아보면요, 이 회사 트럭이 정말 그 터미널까지 가서, 화물 터미널까지 가서 주차까지 잘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연말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 가지 걸림돌이 생겼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율 운송 트럭도 무조건 사람이 타야 된다. 만약에 사람이 타면은 그냥 사람이 타면 뭐
저가 타도 되나요? 안 돼요.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트럭 기사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똑같이 14시간 중에 11시간만 운전할 수 있고 24시간 중에 11시간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캘리포니아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다녀야 되는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는 못 다니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서부고 예를 들어서 뭐 LA는 뭐 동부고 그럼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적 허들이 좀 풀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풀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트위터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규제 어떻게 변할지 뭐 공청회 있다 그럼 그것까지 가서 막 들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네.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토노머스 A2G D1렉에도 이제 나왔는데 이 회사도 지금 세종시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그리고 마을스 오토라고 있는데 이 회사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하게 이 회사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그리고 CJ 대한통운 그 물류 운송 부분에서 이제 그 포인트 A, 포인트 B 집화 지점이 아니라 그 물류 센터 간의 그 운송은 마을스 오토 차량을 지금 투입을 이미 해서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마을스 오토는. 근데 오토노머스 A2G랑 마을스 오토는 둘 다 비상장이고요. 오토노머스 A2G는 이제 2025년에 코스닥 상장을 대기를 하고 있다. 예정이다. 라고는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요거는 적극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화물 싣고 그 승객 태우고 달릴 수 있게 이게 2024년 6월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 한 가지. 자, 그러면은 테슬라를 빼고 이 모든 업체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율주행 4를 레벨 4 자율주행을 할 때 HD 맵, 고정밀 맵이라고 있어요. HD 맵. 이 차로 하나하나까지 각각 차로 어느 구간으로 달리는지와 그리고 최대 오차 범위가 10cm 또는 20cm 안으로 들게 하는 이 고정밀 맵을 사용하는 게 이 모두들의 특징입니다. 웨이모도 고정밀 맵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그 고정밀 맵이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도시 확장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웨이모, 크루즈 전부 다 HD 맵 사용하고요. 오로라도 고정밀 맵 사용합니다. 이 레벨 4는 전부 다 고정밀 맵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다 고정밀 맵을 다 사용한다. 라이다 고정밀 맵 사용 안 하는 데가 하나 있죠. 어디? 테슬라. 그래서 사실 10월 달에 나오는 그 로보택시 수준이 진짜 그 정도 수준일까? 이 웨이모와 크루즈 정도, 그러니까 크루즈는 조금 레벨 4 정도는 되는데 레벨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워낙 많았잖아요. 뭐 소방차를 한 1분 45초 동안 막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취소시키기도 했었죠. 그게 올해 3월 달에 복원이 됐어요. 작년에 취소했던 면허가, 그 자율주행 면허가. 그리고 웨이모는 그나마 잘하고 있고요. 지금 유상 운송 건수가 뭐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고 있죠. 이 데이터 계속 쌓이면서 웨이모는 진짜 될 것 같다. 이러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데 이거의 기업 가치가 이거에 대해서 알파벳 주가가 오를까요? 뭐 오르면 한 10% 오를까? 뭐 5% 오를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HD 맵을 공급하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히어맵과 그리고 톰톰맵이 있습니다. 히어맵은 비상장이고요. 톰톰맵은 상장인데 톰톰맵의 실적을 보면 그닥 신통치는 않아요. 히어맵은 미국, 톰톰맵은 이제 암스테르담 그 베이스인데 구글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구글이 고정밀 맵을 제공하겠다. 구글이 대주주로 있는 데가 어디죠? 웨이모. 제일 잘하잖아요. 지금 레벨 4 중에는. 그죠? 레벨 4 승객 운송 중에는 가장 잘하잖아요. 자, 그리고 히어맵과 톰톰맵에 지불하는 비용만 현대오토에버가 연간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자체 구축을 시작했다. 이제 1,000억 쓰기 싫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현대오토에버가 자체적으로 HD맵 구축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벨 4 자율주행 테마가 될 때 현대오토에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 9월에서 10월 정도 그 로보택시 언베일 하는 시점에 돼서는 현대오토에버 주식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미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2분기. 그리고 3분기가 그 계절성이 있어서 3분기가 2분기보다 잘 나올 거는 명확합니다. 이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